지금 일종의 브런슨 사령관하고 안규백 장관하고 지금 진실공방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해에서 미중 간의 전투기가 뜨고 훈련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또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그게 아니고 알려줬는데 국방부 안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장관한테 연락이 안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확인 또는 파악하신 바에 따르면 당일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예. 브론슨 사령관 말도 맞고 국방부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사소통의 문제죠. 아마 이것이 사실 미군기가 서해안 그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중국하고 전투기하고 충돌이 될 뻔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합참의장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중지하라 해서 그 훈련이 4일 계획돼 있는데 이틀 만에 중지한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이 조금 생겼고요. 그래서 아마 브론스 사령관이 장관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직접? 먼저 먼저 합참 의장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일단 중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중국하고 충돌될 수 있고 그렇죠. 하니까 전해에서 중지를 요청했고 예. 중지가 됐고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장관한테 다시 해명이나 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관한테 설명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고위급 할 때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중지했고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 뭐 이런 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예. 이런 브론슨 논란이 사령관이? 되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모 언론사에서 우리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브론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발끈한 거죠. 왜냐 사실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고위급끼리 대화 내용이 밖에 언론에 나가는 거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보고를 했고 한국에서 보고가 지연이 됐고 그리고 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없다. 네. 행위보다는 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잘 안 돼서 미안합니다 정도 했을 거를 이제 가행으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걸로 가지 않느냐 우려가 되잖아요. 네. 사실은 왜 주한미군 사령관 말도 맞고 국방부 말도 맞냐 하면은 그 주한미군들 공군기가 운용될 때는 공작사에 공역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공중에 통보가 되는 거죠. 실무선에는 예. 실무선에는 통보되는데 그것이 착착착 보고가 됐으면 좋고 또 전투기가 떴을 때는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것이 중국 쪽으로 가면 사전에 경고할 수 있었는데 이런 보고가 늦어진 네.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고 어허. 그다음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되면은 실무선에도 되지만은 장군급 레벨에서 예. 주한미군사 투스타 뭐 작전부장이 한국 합참 작전본부장이나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이런 훈련을 하고 사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교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도 이 훈련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말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큰 지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간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경로로 나갔느냐.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마 그 국방부에서 국회 그 국방위원장한테도 와서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사후 보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국방부에서만 노출이 됐다고 하기도 뭐하고 합참할 국회를 수도 통해서 있고 나갈 수도 국회를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고를 받더라도 누군가가 예. 그것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 사건 초기에 가장 크게 보수 언론들이 지적하고 네. 이른바 저는 이제 분탕질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네. 동맹의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함께 훈련을 하는데 한국은 항인하고 앉아 있는 아주 한심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 자체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긴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정말 세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거 최초 훈련이 한미일 공군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훈련 하루 전인가 그때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은 다케시마 날을 정해놓고 막 가렸잖아요. 네네네. 그 전날에 아마 다케시마 날로 네. 일본이 막 네. 우기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군에서 야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데 일본하고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 시점에 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혼자 훈련을 그날 한 겁니다. 네.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죠. 군은 제가 봤을 때 대응을 잘했고요. 네. 그런 시점에 한미일 공군 훈련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럼 우리가 훈련에서 빠졌으니까 못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숙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한미 동맹에 뭐 금이 간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데 네. 약간의 신뢰의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간에 네. 이것은 이런 이유로 해명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은 금방 또 복원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사항들이 유출이 됐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그렇군요. 봐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인 뭐 장관하고 혹시 우리 합참의장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전혀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그것이 단정 지을 수가 없지만은 통상 그런 경우가 보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봉지욱 기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은 못해요 지금. 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것이 흘러나갔는지 그래 나가면서 뭐 사과했다 이렇게 또 강도를 강화해서 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괜히 신뢰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건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사소한 문제가 많아요. 의장이나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네. 나감으로써 큰 브레인을 많이 해요. 주한미군 얘기했는데 왜 나갔느냐 네. 이렇게 되는 사건인데 빨리 이것은 서로 해명하고 왜냐하면 이게 누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이렇게 앞으로는 더 잘 관리하겠다 알겠습니다. 하면은 잘 봉합될 사항입니다. 예, 어이구, 벌써 46분인데 그래도 요거는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이제 북한 9차 당대회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계속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요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좋게 지낼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을 다치게 하면 한국의 완전 붕괴는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세력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이제 입장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은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그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앞에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네. 앞에 미국하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계속 요구했고 지난 에이펙 때 한번 만나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못 만났는데 이제 미국하고 대화의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 좀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서 대화의 물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요새 최근에 본 메시지들이
거기 하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 방안들을 자꾸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약간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뭐 강한 메시지는 의례적으로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그래서 바쁘셔서 오늘 11시에 뭘 하는가 하면은 민주당에서 예.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오. 제가 공동위원장인데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예.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한 평화의 물꼬를 터는데 우리도 평화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뒷받침하자 해서 위원회를 출범식을 11시에요.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 가서 한반도 평화 전략을 의논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